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그 오늘이 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정분실 일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경솔하게 오늘 오전 8시잖아요. 업로드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바람에 제가 지금 굉장히 밤샘 근무를 하고 굉장히 바쁘거든요. 바쁜데도 불구하고 뭐 좀 할 일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녹음을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일부에서는 엊그저께 있었던 그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관련해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냥 단편적으로만 나온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셔서, 원래 그 조선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인터뷰 전문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 전문에 그 검찰과 관련된 부분에서, 또 이제 논란이 됐던 타다 관련 부분에서 대통령이 전체 어떤 워딩으로 얘기를 했는지를 쭉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사실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앞뒤를 이렇게 쭉 정리해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어느 정도 설명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몇몇 부분에서는 대통령이 디테일한 부분을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아마 논쟁을 걱정해서 그러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을 믿냐? 아직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이 한패라고 생각하냐? 뭐 이렇게 저에 대해서 이제 흔들려고 하는, 제 마음을 흔들어서 뭔가 좀 어떤 그 자기 편을 끌어들이고 싶은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죠.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괜찮다. 좀 보여드리고자 요 기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인터뷰 내용에 검찰 관련 부분하고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수사 조국 관련 부분만 제가 이제 잘랐고요. 해당 부분에 대한 전문은 어떤 수정도 거치지 않은 그 해당 부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그 한 기자가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그 기자 질문에 하나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질문은 MBN 기자인가 아마 그런 건데, 검찰에 관련한 신뢰입니다. 이게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검찰에 관련된 신뢰입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검찰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항명 논란이 불거졌고, 이틀 전 청와대 압수수색을 청와대는 위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압수수색이 위법이면 많은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국민들은 위법으로 압수수색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윤석열 총장을 검찰 내부의 개혁으로 신뢰하신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이 과정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십니까? 라고 이제 처음부터 아주 돌직구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 윤석열 지금도 믿냐?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을 합니다. 제가 줄이지 않고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그 성대모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웃음기를 딱 빼고 이 팩트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 검찰은 어제부로 공수처 설치뿐만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제도적인 개혁 작업이 끝났습니다.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조금 줄기는 했지만,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중요 사건들의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또 경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는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소권도 공수처에서 판검사들에 대한 기소권만 가지게 되고,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검찰이 거의 뭐 기소속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간 기소되는 판검사 수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국민께서는 여전히 검찰의 기소 독점 상태에 속해 있는데요. 그래서 검찰의 어떤 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주어야만 가능하고, 또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 줘야만 수사 관행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검찰의 수사와 검찰의 개혁이라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또 청와대에 대한 수사하고 맞물리면서 그것이 약간 무슨 권력투쟁 비슷하게 이렇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 개혁은 그 이전부터, 정부 출범 이후부터 꾸준하게 진행되어 온 그런 작업이고,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그런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결부시켜서 생각해 주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검찰뿐만 아닙니다. 우리 청와대,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 이런 모든 권력기관들은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을 뛰어넘은 초법적 권력이나 권한 또는 초법적인 지위, 그런 것들을 누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의 요구의 본질입니다. 아마도 검찰로서는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검찰을 보고 나무라느냐는 점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누구나 국민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는 바이고, 그런 과정에서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와 같은 것이 이루어져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초법적인 그런 권력이나 권한 같은 것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이 검찰이 우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장서서 가장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검찰이 겸허하게 인식한다면 검찰개혁을 빠르게 이뤄나가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누구나 국민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MBC 기자가 다시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묻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MBC 임명현 기자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6개월 전에 임명장을 주시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그 의미를 당부하셨고요. 또 검찰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노력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6개월 동안 검찰총장으로서 수행해온 직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통령이 또 답변을 합니다.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게 수사되어야 하고 또 공정하게 수사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사의 공정성에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요즘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검찰 스스로가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총장은 이른바 엄정한 수사, 그 다음에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대통령은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저는 그 점에 더해서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의 조직 문화라든지 수사 관행 이런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는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대통령의 답변은 간략하게 얘기하면 윤석열 총장은 이른바 엄정한 수사, 그리고 그 다음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얻었다. 그리고 검찰 내부 관행까지 바꾸는 데 대해서 윤 총장이 더 앞장서 준다면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될 거다 라고 좋게 평가하셨습니다. 뭐 이 이상 공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더 얘기를 하겠습니까? 억울하단 말씀도 안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기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경상일보 김두수 기자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청와대 하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께서는 이제 울산 청와대 검찰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지금까지 전혀 사실이 아니라 이렇게 밝혀왔는데요. 대통령께서도 그 선상에서 보고 계시는지 그 입장을 좀 밝혀주시고요. 실제 울산에는 작년에 1월 29일 날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발표한 국책 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공병원이라는 이런 사업들이 검찰 수사와 맞물려 가지고 기재부라든지 유관부처에서 혹시나 계속 지원을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이 사업이 표류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연장선상에서 이런 질문 드리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이 조금 약간 중언부언하긴 한데 핵심은 뭐냐면 그 지금 울산 관련해서 수사받고 있는 데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은 뭐냐, 대통령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그 다음에 그 공공병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청와대가 이렇게 수사를 받고 있으면은 관련 공무원들도 좀 소극적으로 행동할 테니까 이 울산의 공공병원 설립 어떤 프로세스가 위축되거나 또는 이제 이게 저기 사라지는 거 아니냐, 수사 때문에 괜히 영향을 받아가지고 파토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의 답변은 뭐냐, 그 우선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모범적인 답변이죠. 더해서 이제 지금 공공병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산재모병원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일단 우리가 산재모병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보다 조금 융통성 있는 표현으로 공공병원이라는 표현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만 하더라도 2012년 대선 때 이미 공약했던 것이고 지난 2017년 대선 때 다시 한번 공약을 했고 실제로 그 지역에서 논의나 이런 부분은 참여정부 또는 그 이전 하여튼 훨씬 더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울산이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시도 가운데 말하자면 공공병원이 없는 그런 유일한 광역시였기 때문입니다. 울산 시민들의 오랜 수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공공병원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타당성 평가라는 그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지난번에 우리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차원에서 전국 각 지자체들로부터 일종의 의견을 들어서 지자체당 평균 1조 원 정도의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을 허용했는데 그 가운데 산재모병원이 포함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취지는 검찰 수사하고는 무관하게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검찰의 수사는 그 과정에서 뭔가 미흡한 일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의 수사는 그 부분은 당연히 엄정하게 수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는 산재모병원이라는 사업의 취지는 아무런 변동 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신문 기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신문 이재현입니다. 앞서 나왔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해서 다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검찰에서 고위 간부직 인사가 있었는데요. 대통령께서 먼저 언급하시기를 검찰 사무의 모든 감독 사무권과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으니까 법무부 장관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의 언변이 있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놓고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잘라내는 인사가 아니었느냐는 일각의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그런 검찰의 인사권과 모든 정부의 권한의 인사권의 최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민주주의의 원리에서 볼 때는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 좀 불편한 수사를 차단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놓고 볼 때 이 양자적인 충돌을 대통령께서는 어떤 시각에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기자가 굉장히 안 좋은 말버릇이 있네요. 놓고 볼 때 라는.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답변을 합니다. 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는 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 규정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이든 법원이든 정기적인 인사 시기가 정해져 있죠.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은 항상 계속되는 것이지만 그런 수사나 재판하고는 별개로 정기 인사는 항상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사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검찰청법에도 검사의 보직에 관한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되어 있고, 법무부 장관은 그 제청을 함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게 뭐 미흡했다 또는 꼼수였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의견을 줬다고 대통령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총장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인사의 어떤 큰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또 검찰 수사가 특수부 출신으로 너무 편중돼 있어서 형사부나 공판 이런 여러 직역의 공평한 발탁이 필요하다는 말을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이번 인사가 고등검사장과 지방검사장의 승진 인사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느 기수까지 승진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이런 의견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인사 대상자가 될 만한 사람들에 대한 인사평가 자료를 전달해서 참고하게끔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그건 그렇게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법무부 장관은 그 의견을 들어서 인사안을 확정하고 그 인사안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주어야만 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라고 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사에 관한 의견을 말해야 할 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말하자면 와서 말해달라 그러면 그것도 얼마든지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지금 과거 관행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검찰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이게 옳다 그러다 이렇게 인사에 대해서 상의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초법적인 권한 또는 권력 지위를 누린 것이지요. 아마도 과거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 선후배였던 시기에 그때는 서로 편하게 또는 때로는 밀실에서 그렇게 무슨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세상인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의 인사 개진,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의 제청 이런 절차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아마 절차적인 부분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세세한 검사장들 뭐 수사팀을 잘라냈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그런 것들까지 대통령이 답변을 하는 게 굉장히 이제 구차하게 좀 여길 수도 있고, 괜히 이제 오해의 소지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고, 하여튼 대통령의 답변은 이어집니다. 다만 이제 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위에서 그 제청을 하게 되어 있을 때 그 제청의 방식 또는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어 있을 때 의견을 말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청이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인사에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점에 대해서도 정립되어 있지 않고 애매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은 그런 의견을 말하고 또 제청하고 하는 그런 식의 방식이나 절차가 아주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이번을 계기로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국민들께서 다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정립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의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이고 법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봤을 때 이제 이 부분은 아주 제도화하는 게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전에 제3의 장소에서 만나는 관행 같은 거는 이전에 이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검찰 선후배 다 검사했던 시기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 때에서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이제 선을 그은 거라고 보통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다른 기자가 또 묻습니다. BBS 박준상 기자라는 사람이 묻는데요. 저는 검찰개혁 입법이 이번에 이번 국회에 완료에서 완료됐다고 됐는데요. 검찰개혁이 어쩌면 불쏘시개라고 했던 조국 전 장관의 사태에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같은 경우에는 사퇴론이 한창 일었을 때도 그 임명권자의 의지라고 말을 항상 하셨는데요. 대통령이. 제가 궁금한 것은 대통령께서 본 조국 전 장관은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정치는 어쩌면 다수의 지지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임명을 밀어붙이셨던 배경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왜 다수가 조국을 반대했는 것 같은데 왜 조국을 임명했으며 대통령은 조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걸 묻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답변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조정 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재판은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의 어떤 범죄 유무 결과와는 무관하게라고 일단 선을 긋고, 그 결과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거죠. 뭐냐면 나하고 같이 정치를 안 했으면 아예 이런 고초도 안 겪었을 텐데 괜히 내하고 같이 정치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초를 겪는 거 아니냐. 물론 본인이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이거는 이제 원론적인 어떤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마음의 빚이라고 한 겁니다. 저는 국민들께도 좀 호소하고 싶습니다. 조국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국민 간에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겨났고 그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어떤 장관을 임명했는데 그 전에 이 사람이 나쁜 놈이라는 걸 알았던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일단 임명을 했는데 말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일단 임명을 했고 그 이후에 국민들끼리 이렇게 싸우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겁니다. 지금 그러고 이제 말을 잇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다 통과가 되었으니 이제는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앞으로 유무죄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는,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그분을 반대하는 분이든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거니까요. 이제 서초동 집회 나오지 말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거죠. 광화문에서 반대 집회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조국의 어떤 유무죄는 수사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아마 밝혀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끼리 좀 싸우지 말라. 그다음에 얘를 임명한 거는 내가 미안하다, 송구스럽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조국 씨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쭉 했는데요. 물론 몇몇 민감한 문제들, 예를 들어 수사팀이 디테일하게 뭐 한동훈 부장이 부산으로 내려간 게 좌천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건에 대해서까지 대통령이 이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에 나와서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왜냐하면 본인은 인사권자고 최종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가는 게 뭐 좌천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하게 인사를 해놓고 나서 본인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와서 구구절절하게 일개 검찰 간부의 인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는 사실 적절치는 않죠. 격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지자들 질문이 한 3-4개 있었는데 검찰에 관한 나름대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솔하게 답변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뭐 그 공개석상에서 이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아직 그 어떤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대놓고 이건 재판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잘됐다 또는 좌천이다, 검찰 수사 잘못했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누구도 어떤 공직자라도. 게다가 공적으로 말하는 거는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했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거는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검찰 편들어 준 거죠. 더 이상 뭘 어떻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가뜩이나 말도 아끼는 사람인데. 게다가 이게 곧 있을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대한 선의를 발휘해서 말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직까지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은 한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타다 건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 원문을 다 못 보고 오해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시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일단 그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 앞에 뭐 기생충 얘기인데 이건 별거 아니고 그 관련해서 타다와 같은 그런 새로운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대통령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이해관계 충돌을 풀어내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겠지만 그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상 보완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타다에 대한 어떤 그 답변 얘기가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타다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아까 타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규제 혁신을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라든가 규제 자유특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그 규제 혁신에 있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타다 문제처럼 신구 산업 간에 어떤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아직 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일종의 사회적 타협 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기존에 택시하는 분들의 어떤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또 타다 같은 새로운 보다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다 그 자체가 혁신적이다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타다 문제가 이제 타다라는 어떤 새로운 사업 때문에 그 공격을 받거나 몰락하고 있는 심각한 이익침해를 받고 있는 택시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사회적인 논의가 타협하는 어떤 공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타다 좋다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이 전체 문장을 다 읽어 본다면 사실 뭐 답변에 아쉬운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렇게 멍청하게 답변한 것도 없다 내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속 시원하고 깔끔한 걸 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깔끔하게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깔끔하게 얘기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구설수에 시달리고 심지어 탄핵까지 당했지 않습니까? 그걸 옆에서 뻔히 지켜봤는데 그 기자들 앞에 놔두고 또는 언론을 앞에 놔두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싶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건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진짜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에 대해서도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보호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수사 대상으로 올라가 있는 청와대 참모들 대부분이 이제 저기 총선 출마한다고 청와대 나갔고요. 이미 나간 사람들은 그 나간 상태에서 수사받고 뭐 기소될 거면 기소되고 이렇게 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총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어느 정도는 중립적인 선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고 또 민주당의 총선 승리가 그만큼 레임덕을 좀 늦출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제 어느 정도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이제 모든 게 100% 만족스러울 수는 없겠죠. 없을 텐데 물론 이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뭐 대북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좀 애둘러서 변명 같은 표현들 꽤 나옵니다. 꽤 나오는데 그렇다고 뭐 방송에 대놓고 기자들 앞에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남북 정책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없는 거니까요. 이건 유튜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시각에서 봐주시면 좋겠다는 거 하고 이제 여기에 대한 인식 같은 거는 이 내용 이 문구를 전문을 확보하셔서 이 문구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일관되게 이제 유지하고 있는 스탠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법치와 원칙 주의자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조국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게 밝혀지니까 지금처럼 이제 국민들 앞에서 사과도 했고, 다만 이제 완전하게 사과를 하게 되면 그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거죠. 뭐냐면 뭐 조국 봐줘라 이렇게 영향 줄 수도 있는 거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조국은 내가 보기엔 이제 사람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다, 범죄자 같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럼 판사가 여기에 대해서 재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정하게. 대통령이 조국은 범죄자라고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아예 안 미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중간하게 말하는 건 있지만, 이 행간을 보게 되면 그 조국에 대한 인간적인 어떤 연민만 남아있지, 공적으로는 저 사람이 이제 미친 어떤 악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제가 범죄가 저 문제가 좀 있는 애구나라고 충분히 느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에, 일단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바로 업로드를 하고 또 오후에 2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